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딩 모드 포토샵 일러스트 쓰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요. 이제 블렌딩, 뭔가를 혼합하는 이제 모드예요. 그래서 이미지, 여기에서는 이제 레이어를 말하겠죠. 레이어가 두 개 이상 중첩됐을 때 겹쳐진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혼합, 블렌딩 해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성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이고요. 실제 다루기도 어렵지 않고 또 효과는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할 작업 공간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오늘 테스트할 이제 이미지 영상도 2개 갖고 왔습니다. 배경이 되는 영상은 이렇게 이제 밖에 나무가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비디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어두운 공간에서 빛이 한 번씩 왔다 갔다 거리는, 그렇죠? 밝고 어두운 이런 소스를 가지고 한번 블렌딩 모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딩 모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매트, 매트 여기 알파 매트만 있었던 이 패널에 같이 있어요. 이 항목 안 보이시면 이 부분, 이 소스 네임이라고 써있는 이 바 부분 우클릭 컬런스에서 모드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 열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스위치 패널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밑에 이거 스위치하면 된다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제 블렌딩은 약간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마우스 갖다 대니까 바로 블렌딩 모드라고 뜨네요. 그렇죠? 이 안에 기본적으로 노멀 표준값으로 이제 모든 레이어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나 다양한 모드 값들이 존재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비슷한 성격끼리 이게 모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 노멀에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레이어의 오파시티, 즉 농도값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항목에서 좀 줄이게 되면 어때요? 이 오파시티 농도값의 변화를 주면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가 살짝 보여지면서 두 개가 혼합되어져서 이제 같이 보여지게 되겠죠. 이게 기본 모드고요. 두 번째 단락 가시게 되면 다큰, 번 또 다커. 감 잡으셨죠? 뭔가 어둡게 혼합해주는 모드예요. 그죠? 흔히 이제 감산 혼합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항목 보시게 되면 이거는 반대로 라이튼, 스크린, 그죠? 클래식 컬러, 리니어, 라이터. 얘랑 위에랑 반대로 바로 위에 항목이랑 정반대로 이제 뭔가 밝게, 그죠? 밝은 내용들이 좀 용어들이 좀 있어요. 위에 항목이랑 좀 반대로 이제 밝게 혼합해주는 모드예요. 흔히 이제 가상 혼합이라고 하죠. 이제 2개 이상 이미지가 중첩됐을 때 이제 밝은 부분만 이제 혼합해주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게 되면 이제 오버레이, 라이트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비 혼합이라고 해요. 대비 혼합이라는 거는 이제 중첩되는 이제 레이어의 이제 명도나 이제 밝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좀 이제 대비가 되게 이제 혼합해주는 모드죠. 그 다음 단락 보시게 되면 이제 디퍼런스 등등등 있는데요. 이 방식은 반전 혼합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색상에서 이제 보색 기준으로 이제 반전돼서 이제 혼합해주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보시게 되면 휴, 세츄레이션 우리가 아는 용어죠. 색상, 채도, 명도 등으로 이제 좀 혼합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일러스트 쓰셨던 분들한테 좀 생소한 용어가 있죠. 이제 스텐셜 알파루마, 실루엣 알파루마. 이제 매트를 적용하는 혼합이에요. 자, 요 이제 알파루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매트 합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 해볼게요. 말로만 들어서는 좀 도통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빛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상위 레이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밝고 여기는 좀 어둡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에 들어가서 다큰 멀티플라이, 어두운 모드 대표적인 멀티플라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단락은 어둡게 혼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남고 나머지 밝은 부분은 거의 이제 투명할 정도로 이제 다 없어졌어요. 어둡게 혼합하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부분만 남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밝은 모드 들어가시게 되면 반대로 이제 어두운 부분은 이제 거의 투명해지고 이제 밝은 부분만 이렇게 남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영상을 좀 더 맛깔나고 더 색상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게 쓸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파일 같은 경우에. 세 번째는 이제 오버레이, 대비 혼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다큰과 이제 라이튼 버전을 좀 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밝은 부분 더 밝고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대비 혼합. 그죠? 여기 밝은 부분도 더 세게 좀 남아 있고 어두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더 어두워져 있고. 그죠? 밝은 부분도 여전히 보이고 어두운 부분도 굉장히 원래 원본보다 눈 꺼보면 원래 원본보다 더 어두워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전, 보색 대비 혼합, 그렇죠? 네, 디퍼런스 가시게 되면 원래 색에서 거의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이제 보색 대비로 네, 완전 달라지고 있죠. 다른 거 써봐도 이런 반전 혼합 같은 경우는 적용 후에 오파시티를 살짝 낮춰서 사용해 주시면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좀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클래식하거나 좀 빈티지적인 좀 오래된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살짝 오래된 필름 느낌처럼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낼 수가 있죠. 종종 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색상이나 채도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이제 이미 정보값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스텐셜과 실루엣. 그쵸? 포토샬러스트 쓰시는 분들도 이 모드 값은 좀 처음 볼 거예요. 이 항목은. 네, 애프터 이펙트만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매트 합성이랑 이제 같은 용어죠. 알파, 루마. 자, 알파는 색 정보가 있으면 보이고, 색 농도가 있으면 보이고, 색 농도가 없으면 안 보이고. 이제 농도라는 건 여기 오파시티, 투명도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루마 같은 경우는 밝고 어두운 거죠. 자, 우선은 그러면 이 비디오에는 색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투명 표시 켜두시면 실제 배경이 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겠죠. 자, 이 비디오 파일은 우선은 모드를 기본으로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 파일은 색이 다 있나요? 맞죠? 색 농도가 다 있죠? 네, 100% 지금 100% 되어 있고 100% 색이 꽉 채워진 네, 레이어예요. 자, 이 레이어에 스텐셜 알파를 넣어주시게 되면 그쵸? 이 레이어가 갖고 있는 색 농도값만큼 밑에 레이어가 보여지게 돼요. 거의 알파 매트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럼 반대로 루마 매트가 스텐셜 루마 같은 경우는 루마는 이제 밝으면 이제 보이고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였죠. 자, 루마 체크해 볼까요? 루마를 체크했더니 빛이 있었던 그 밝은 부분일 때는 밑에 이 영상이 보이고, 그렇죠?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는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매트 합성 공부했을 때 내용이랑 유사하게 효과가 나오고 있죠. 자, 투명 배경을 해제해 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매트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럼 어떤 이제 옆에 있는 매트를 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가장 큰 차이는 모드 값은 두 가지 이상의 레이어를 모두 혼합해줘요. 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레이어, 그렇죠? 보여질 레이어, 보여질 영역 이렇게 한 세트로만 이제 각각 레이어를 구성을 했다면 블렌딩 모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무수히 많이 쌓이면 그 쌓이는 만큼 계속 그 레이어가 갖고 있는 색 정보에 따라서 혼합, 섞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다시 노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상 보기 가고요. 자, 여기서 제가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자, 라는 단어를 하나 썼고요. 자, 이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우선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네이처 영상이 보여지고 싶어요. 이 브라이트라는 텍스트 안에. 그죠? 근데 이 선이라는 이 밝은 빛도 스크린, 밝게 혼합해주는 모드를 썼을 때 효과가 괜찮았죠. 원래 있는 영상에서 조금 더 좀 생동감 있는 연출 장면을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투명도 좀만 줄여볼게요. 자, 이 빛도 좀 포함된 상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럴 경우에 두 개를 프리컴프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든 후에 여기서 매트로 알파 매트를 적용해 주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제일 상위 레이어, 즉 보여질 영역 레이어에 스텐셜 알파 모드 값을 적용해 주시면 밑에 있는 레이어들이 다 혼합돼서 브라이트라는 텍스트 영역까지만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프리컴프로 묶어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레이어가 중첩되어 있을 때 다 보여지게 되겠죠. 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루엣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텐셜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루엣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검은색은 아니고요. 체크해 보면 그쵸. 이 브라이트라는 텍스트 레이어 갖고 있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저희 매트에서 이제 알파 인버트, 루마 인버트 있었죠? 반대되는, 그 스텐셜과 이제 반대되는 영역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블렌딩 모드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합성 혼합 모드 값이 있고, 요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제 기억하기 힘들고, 또 같은 가족분이라고 해도 조금씩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외워서 쓸 수는 없고요. 쉽게 좀 사용하는 방법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선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들어오고. 자, 이
이 빛 영상과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자연 영상이 잘 어울려졌으면 좋겠는데 적절한 모드 값을 바로 찾기가 힘들 때 이제 단축키를 써주시면 돼요. 이제 레이어를 선택해서 Shift 눌러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모드 값이 하나 한 칸 한 칸 한 칸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육안상으로 대략 내가 원하는 느낌이 딱 이 정도였어. 그러면 들어가서 보셨을 때 클래식 컬러 다치, 밝은 모드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애드나 스크린이 아닌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의 클래식 컬러 다치라는 모드가 내 눈에는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오퍼시티를 살짝 줄인 다음에 이제 사용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제 모드 값을 찾아서 쓸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둡게 혼합할 때 다크 멀티플라이, 그렇죠? 밝게 혼합할 때 이제 뭐 애드, 스크린 뭐 등등. 그리고 데비오나 오버레이, 뭐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도 좀 쓰고요. 그밖에 이제 반전 혼합 등등.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혼합 모드의 종류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억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때 작업할 때마다 어떤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색 정보값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효과도 이제 다양하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블렌딩 모드를 활용하는 예제를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제작할 건데요. 그때 좀 실제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